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심전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활동 전이의 전도를 직접 체표면에서 기록한 것이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영어로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약자를 따서 ECG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실제 에코카디그램, 일렉트로마이오그램 혹은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 각각 ECG, EMG, EEG 등과 같은 여러 개의 비슷한 용어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도배식 표현인 일렉트로카디오그램에서 EKG를 따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학자는 네덜란드의 생리학자입니다. 에인트호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 1900년도 초반에 발명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1924년도에 노벨 의학상, 즉 노벨 생리학자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체표면에서 유도를 통해 그것을 실제 증폭기를 통해 처음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EKG는 오늘날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함으로써 심장의 정상적인 운동의 주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관찰하는 데 기본적인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심장이 갖고 있는 각각의 부위마다 보여지고 있는 심장의 활동 전압, 즉 강한 탈분극의 모양은 다양하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방이 이와 같이 활동 전압을 보이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심실로 내려가서 심실은 활동 전압을 통해 심실의 운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양한 부위마다 다르게 보여지는 활동 전압을 체표면에서 하나의 신호로 기록을 한 것이 이와 같이 보여지는 EKG라는 심전도의 기록입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파형으로 한 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파형은 0을 기준으로 포텐셜이 형성이 되느냐 혹은 포텐셜이 사라지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파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파형은 P파와 QRS의 파형을 모두 합쳐서 QRS9 그리고 T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P, QRS 그리고 T파입니다. 그러면 이 T파가 형성이 되는 이 시점은 심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바로 심방의 탈분극이 일어나고 심방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전압이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 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QRS군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바로 이와 같이 심실근육이 강하게 탈분극을 하고 심실근이 수축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T파가 형성되는 지점에는 탈분극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재분극의 시간이라고 설명하며 탈분극을 통해서 QRS군이 나타나는 시간에 수축이 진행되었다면 T파로 이렇게 재분극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시간에는 곧 심장이 수축 운동을 끝내고 이완의 운동을 보이고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T웨이브까지 다시 0 포텐셜을 찾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금 P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갖고 심장이 매 회마다 수축 운동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파형이 PQRS, T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P파는 바로 심방의 탈분극, 즉 심방의 수축을 반영하고 QRS군은 심실의 탈분극 그리고 심실의 수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T파는 심실의 재분극 그리고 심실의 이완을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QRS군이 발생하는 이 탈분극의 지점에서 바로 재분극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실 근육을 오랜 동안 탈분극으로 이끌어주는 고원기의 현상을 통해서 이 시간 내에 심장이 정확하게 한 번의 수축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분극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지점 QRS군과 T파의 사이가 매우 주목할 만하며 또한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가리키고 QRS구는 심실의 탈분극을 가리킨다면 심방의 탈분극 그리고 심실의 탈분극 직전에 중간에 잠시 신호가 쉬어가는, 즉 탈분극이 지연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방실결절에 전기적 신호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세모 표시를 하고 있는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하는 QRS군과 T파의 사이, 아무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탈분극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심장이 한번 강하게 수축운동을 하는, 즉 심실이 강하게 수축운동을 하고 있는 박출의 시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방의 수축은 바로 동방결절의 탈분극의 시작입니다. 이 강한 전기적 신호가 마디사이길을 따라 내려와서 방실결절에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바로 심방이 강하게 수축운동을 하겠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심방의 수축 지점을 바로 우리가 P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실결절에 탈분극이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바로 웨이브로 한번 그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이 바로 방실결절의 탈분극이 지연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길게 유지되는, 이 부분을 갖고 그 다음에 심실이 중격을 따라 이렇게 탈분극을 내려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중격을 따라 탈분극을 내려보낼 때는 좀 전에 그린 방향보다 좀 다르게 이 방향으로 전기적 신호가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빠르게 프루킨의 섬유가 좌심실에서부터 발달을 하고 전기적 신호가 좌심실이 더 빨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온 신호에서 늦게 내려온 신호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슷한 화살표 방향으로 탈분극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 첨부를 찍고 그리고 기접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모두 다 탈분극을 이룬 상태고 그 탈분극을 이룬 상태가 바로 이 QRS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QRS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포텐셜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고원기에 해당하는 이 별표 지점이 그 다음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탈분극을 모두 다 동일하게 나뉘어 가진 심실 근육이 한 번에 수축 운동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화살표대로라면 위에서부터 아래, 즉 중격을 타고 이 첨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접으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전기적 신호가 전도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실이 재분극을 통해서 수축 운동이 사라집니다. 이 재분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즉 탈분극이 내려온 방향의 역방향으로 재분극이 시작이 되고 이 재분극은 이 꼭지점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 중격을 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재분극이라고 보며 이 재분극 동안에는 이와 같이 T 웨이브가 아래로 포텐셜이 0이 사라지는 이러한 값으로 T 웨이브, T파가 형성이 되며 재분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실은 운동을 끝낸 이완의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파는 심방의 탈분극파이고 심방의 수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QRS군은 심실의 탈분극파이면서 동시에 심실의 수축입니다. 수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한꺼번에 다 탈분극을 갖고 있는 심실 근육이 한꺼번에 집단 수축의 운동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T파로 심실의 재분극이 형성이 되며 심실이 이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순서로 그려지고 또 어떠한 규칙을 갖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는 바로 체표면을 통해 흐르고 있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체표면이지만 심장이 안쪽에 들어있으며 심장세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합해서 기록이 된다 할지라도 매우 약하게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실제 심전도는 각 부위마다에 갖고 있는 전위차를 통해서 전류를 체표면에서 직접 감지하고 이를 기계를 통해 직접 증폭해서 기록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따라 전기적 신호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따라 전기적 신호가 방향을 가지고 흘러 진행되고 그래서 전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위차인데 이 전위차가 발생할 때 생기는 심장의 전류값을 체표면에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증폭을 통해서 기록하는 장치가 바로 심전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전극, 그 전극에 위치한 방향과 우리가 심장을 통해 흐르는 전기적 신호, 전류의 방향이 일치하면 이렇게 양성파로 그림이 그려지고 포텐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음성파로 기록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심근세포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도된다면 그것을 가정한다면 심전도의 기록은 자, 이와 같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은 원래 전기적 신호가 처음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안정막 전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전류가 0으로 표시되는 안정막 전위를 갖고 자, 모든 기선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설명하는 포텐셜 0값을 가리키면서 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흥분파가 즉 활동 전위가 탈분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될 때 흥분파가 이제 설치된 전극 쪽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쪽에서의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양성파로 신호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양성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탈분극입니다. 탈분극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강하게 양성파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양성파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 다음에 동일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양성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향해 음성파로 반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음성파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탈분극이 모두 다 지나간 것으로 모두 다 탈분극을 했으니까 이 전기적 신호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베이스라인 0값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파가 이제 전도되는 모양이 완성이 되면 다시 이제 기선으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형이 전기적 신호가 흘러 지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모두 다 탈분극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이 시간 안에 형성되는 전기적 신호가 이와 같이 파형으로 기록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합쳐 놓으면 이것이 바로 심전도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을 한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기적 신호가 흐르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면 그리고 이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전류차로 기록을 했을 때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형이 양성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반대 방향으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의 전위차로 기록을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전기적 신호의 흐름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인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형성되는 파형은 이렇게 똑같이 양성파로 기록이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정반대 방향으로 벡터, 즉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파형은 오히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의 특징은 어느 위치의 전극의 방향을 통해서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EKG, 즉 심전도의 파형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각각 정해져 있는 곳에서 기록을 하면서 총 12개의 심전도의 파형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기록하기 위해 보통 이제 2개의 전극을 설치해서 그 두 전극 사이에 전위차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전위차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오른쪽에서의 왼쪽,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부분, 즉 한 쌍의 전극을 우리가 유도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의 전류의 방향과, 즉 심장이 갖고 있는 탈분극이 전도되는 방향이 일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양성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만약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각도가 벌어진다면 파형은 모양이 달라지거나 혹은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일치의 정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클수록 더 높고 정확한 파형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P 웨이브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왼쪽의 전위차를 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갖고 있는 심전도에 기록을 해보면,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이제 동반결절에서 방실결절을 따라 내려오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기록을 하는 이 방향, 즉 오른쪽에서의 왼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은 양성파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의 전위차를 우리가 제1심전도의 1유도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기록을 할 수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1유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는 피파를 그리는 심방의 탈분극의 방향이 바로 제1유도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파가 양성파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 양성파로 피파가 그려지겠죠. 자, 이때 그 중격을 따라 탈분극이 심실로 내려옵니다. 이 중격을 우리가 심실격벽이라고 합니다. 심실격벽을 따라 처음에 방실결절에 머물러 있는 전기적 신호가 잠시 쉬었다가 탈분극이 이제 히스다바를 통해 시작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격을 타고 내려오는 방향은, 자, 우리가 중격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심실격벽을 타고 탈분극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리드 1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에서의 왼쪽의 전위차의 방향대로 기록을 한다면 이 중격을 따라 내려오는 이 탈분극의 모양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벽을 따라 내려오는 탈분극은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음성파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격벽을 따라 내려오는 이 파형을 우리가 Q파라고 설명을 하죠. Q파. 그래서 QRS 군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바로 P파의 뒤에 나오는 첫 번째 파형을 우리가 Q파라고 합니다. 물론 리드 1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Q파는 P파 뒤에 나오는 음성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Q 다음에 알파는 이미 빠르게 격벽 이후에 모든 심실근육의 프로키네 섬유까지 탈분극이 쭉 진행이 된 모양입니다. 이때는 리드 1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파형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P파 뒤에 나오는 양성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Q파 뒤에 나오는 Q 다음에 형성되는 알파이며 심실의 탈분극의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리드 1과 일치한 방향이기 때문에 양성파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탈분극이 진행되는 방향,
즉 힘을 갖고 있는 흥분이라고 하고 수축에 힘을 보여지고 있는 이 탈분극의 방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파형이 S로 기록이 되며 이것은 알파 뒤에 나오는 음성파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리드 1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모양입니다. Q파나 S파가 알파에 묻혀서 기록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우 작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알파보다 굉장히 크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Q와 R과 S는 각각 격벽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모든 심실이 탈분극을 하고 이 탈분극이 다 진행이 되기까지의 이렇게 순간순간 탈분극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다르게 음성이나 양성이나 혹은 음성으로 파형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QRS군의 특징은 무엇이냐? 격벽에서 시작을 했지만 모든 심실근육이 다 탈분극을 한 모양이기 때문에 실제 QRS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QRS군은 심실의 전체의 탈분극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중에서 알파가 가장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QRS군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Q파와 그리고 또 탈분극이 진행되는 방향, 즉 벡터죠. 이 벡터가 리드 1 방향으로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탈분극, 즉 알파가 이렇게 양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S군이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탈분극의 방향은 이렇게 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S가 또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즉 모두 다 탈분극을 이미 거의 다 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탈분극을 다 이루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신호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의 탈분극의 모양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다시 설명하면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 그 모양 안에 심방의 탈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P파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심실의 탈분극에 의해서 그려지는 파형을 QRS군이라고 설명을 하며 이렇게 Q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장에서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 즉 심전도를 기록을 하는 방향과 그리고 방법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알파에 묻혀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심실의 탈분극의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격벽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천부를 찍죠. 그리고 나서 심기저부의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그때 모두 다 탈분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탈분극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모두 다 탈분극을 해서 탈분극이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S파는 다시 0점을 향해 내려오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탈분극이 끝날 무렵에는 재분극이 시작이 됩니다. 탈분극의 등전선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 한 번의 수축운동이 일어났다면 그 수축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축운동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완의 현상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파형이 바로 T파입니다. 맨 왼쪽은 이미 심실이 모두 다 탈분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선을 갖게 됩니다. 심실의 재분극은 심실의 탈분극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탈분극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재분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맨 아래 바깥쪽에서부터 핑크색이죠. 재분극이 시작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탈분극의 정반대 방향인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심장의 주기 동안에 심실의 재분극은 이미 수축이 마칠 무렵쯤에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실이 수축을 하는 동안에는 심장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게 되고 혈액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안쪽에서는 재분극이 먼저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재분극이 시작이 되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재분극의 방향은 탈분극하고 정반대로 발생을 하지만 그 재분극이 발생하는 동안에라도 전류의 방향은 오히려 탈분극의 방향대로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하의 분포에 따라 생기는 이 T파는 나머지 남아있는 심실의 탈분극의 현상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의 분포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재분극이라도 할지라도 재분극이 나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내려오고 있는 전류의 방향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이 파형은 이렇게 위로 가리키는 양성파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양성파가 사라질 때가 바로 완벽하게 재분극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탈분극의 반대 방향으로 재분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신호가 사라지는 것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탈분극이 한 번 더 신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뒤집힌 파, 즉 양성파로 재분극의 파형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심실이 이미 대부분 이제 탈분극이 되었고 재분극이라면 이제 에이펙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스 쪽에만 남아있는 재분극의 상태,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탈분극이 된 상태에서 에이펙스 쪽으로부터 재분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분극은 에이펙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아직까지 재분극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의 탈분극의 세포들은 격벽을 따라 신호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파로 설명하자면 아직 남아있는 탈분극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 그리고 탈분극이 사라지는 지점 해서 이렇게 0점을 향해 내려가는 이 T파가 바로 재분극의 모든 기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파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탈분극에서부터 재분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P파가 심방의 탈분극, 그리고 QRS군이 심실의 탈분극. 파형이 약간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이유는 벡터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탈분극은 다시 기선을 향해 찾아갔고요. 그래서 모두 다 탈분극을 하고 있는 기선 동안에 이미 수축을 끝냈고 그 다음에 T파는 남아있는 탈분극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재분극의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파형은 다시 기선을 향해 내려가면서 이렇게 T파를 그리고 T파는 심실의 재분극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